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저도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한 거를 어떤 표현하고 말하고 이런 게 아주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하고 사시는 분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살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 표현이 조금 그 표현 자체를 보면 좀 미안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표현 좀 하고 사세요. 식구들, 친한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외국 사람들은 땡큐 발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는데 우리 그게 없는 것 같아. 그냥 당연병이 너무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도. 돈, 명예, 권력 그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죽으면 한 줌에 그냥 재로 끝나요. 오늘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약 20에 30만 종의 병이 있어요. 그 중에 알지 못하는 병도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전 세계 80억 명 중에 100명도 안 되는 환자가 있는 질환도 있어요. 희귀질환이죠. 우리가 지금 이 손과 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다닙니다. 근데 감사한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발은 주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손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넘어지지 않게 중심 이동은 발에서 시작하고 중심 안정은 손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손발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걷지도 못해 뛰지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손발이 중요한데 여기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손발바닥 농포증. 손발바닥에 농포증. 고름이 생기는 거야. 손바닥 발바닥에 노란 고름이 생겼다 터졌다, 생겼다 터졌다, 물집이 생겼다 터졌다. 이거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서양의학 쪽으로 뭐가 문제냐면, 무균성 농포가 만성적으로 생기는 질환. 무균성 농포가 만성적으로 생성된다. 무균성. 그럼 균이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만성적. 이제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저거 만성적, 요거 염기 부족이구나. 염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손바닥과 발바닥에 이 농포, 고름이 생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게 또 하나 뭐냐면, 세균 감염 없이, 또 같은 얘기죠. 세균 감염 없이 생기는 농포로서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농포. 이게 똑같잖아. 염증 반응으로 생기는 질환이야. 염증 반응. 소금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은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야.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곳이야. 왜? 염기가 부족하면 정상 체온과 체액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못 가지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그럼 어디부터?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염기가 부족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염증이 생기는 거야. 이게 반복되는 거야. 만성적으로 된 거야.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왜? 그렇죠.
여기 무균성, 균이 없어. 세균이 없어. 세균에 감염이 돼야 되고 뭐 바이러스 감염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원인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치료법이 없는 거야. 약도 없는 거야. 그냥 그래요. 자, 뭐 요거 설명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사포증후군이라고 갈비뼈에 관절염이 같이 뭐 생기는 이런 질환도 있고 뭐 어쩌고 좋아요. 근데 관절염도 동반할 경우가 있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왜? 손가락, 발가락 먼 곳에 있는 관절 부분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관절염도 생길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대개 이 희귀병인 경우는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손발바닥 농포증은 유전자의 어떤 문제, 특정 원인의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희귀병인데 원인도 모르고 유전자의 변형도 없고 그럼 뭐냐 이 말이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체액,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 유지가 어려운 염기 부족으로 인해서 심장으로부터 가장 먼 모세혈관이 많은 혈액순환 장애 중에 하나로 생기는 이러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야? 답이 짜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에 들이부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의사는 의료인은 뭐라 그러냐면 무슨 담배를 펴서 뭐가 감염됐다고 면역 반응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이런 손 발바닥에 농포증이 생기는 경우는 어떡하냐? 그건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네. 그리고 여기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러한 손발바닥 농포증은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는 이 신장과 연관이 있죠. 그러면 우리 동양의학적으로 짠맛과 연관돼 있어 부족이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짠맛이. 그럼 얘기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는 건선치료제. 건선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건선치료는 이건 소금물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적인 악성 이 건선 피부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사해 바다에 여름에 2주 동안만 그 바닷물에 몸을 담그면 건선 피부염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각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다시 또 재발이 돼요. 그 사해 바다의 그 염기 농도는 우리 여기에 300배가 높아요. 우리 바닷물에 300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우면 둥둥 뜨잖아요. 거기는 죽은 바다라서 물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염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건선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금물 부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거 보면 아침에 걸어오고 내 발로 돌아다니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짱 행복입니다. 이제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됩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 못 고친다. 지금 이거 손발바닥 농포증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데 동양의학적으로 염기 부족이에요. 제가 전방에서 중대장 근무를 할 때 그 병사 하나가 춘천 사는 그 병사일 거예요. 상병인데 발바닥이 다 누렇게 그냥 이게 물집 때문에 떴어요. 그 전투화를 못 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냥 무식한 방법이죠. 우리 그 중대 인사계죠. 선임하사관
그 양반이 이거 내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아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사장에 가서 그 군대 막소금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면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을 갖다 저녁에 그냥 세숫대에다 놓고 담근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다니라고 했어요. 맨발로.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다니면서 그걸 고친 거예요. 그게 지금 보니까 그 당시는 무슨 지저분하고 물집이 찍찍 나오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손발바닥에 농포증이에요. 여기 마포에 있는 홍익대학교인가 어디 대학교 학생 3학년 여학생도 그렇고 소금물로 고치는 거예요. 소금으로. 아시겠어요? 이 희귀질환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희귀질환 전 세계적으로 약 7천여 종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에는 2025년도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12,000여 종이 됐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에 고시된 것이 약 1,100여 종이에요. 1,100여 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희귀질환자는 2억 5천만 명. 우리나라는 이게 50만 명이 된대요. 아, 이거 희귀질환도 많긴 많아요. 에? 현재 국내 의학계에 기록된 거 보면 1066종으로 돼 있어요. 1066종. 어쨌든 1100종 정도가 희귀질환으로 고지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80%가 유전질환이고 이게 치료비가 비싸요. 그리고 이 희귀질환으로 진단받기까지 약 10년이 소요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느냐, 후천성의 원인이냐, 원인 불명. 이거 원인 불명이잖아요. 근데 서양의학적으로 원인 불명인데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양의학, 서양의학, 또 대체의학, 민중의술 이런 걸 통합해서 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웃긴 얘기로 여기 손등에 검버섯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손등에 검버섯, 그 다음에 검은 점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있을 거야. 나가서 맨발로 걸어봐. 맨발로 걸으면 손등에 잡티, 점, 그 다음에 그 검버섯 이런 게 싹 없어져. 근데 그게 서양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잖아. 근데 동양의학적으로 가서 맨발로 걸어봐. 하루에 30분 정도 그냥 나가서 맨발로 걸어봐.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손등에 검버섯, 점, 사마귀, 무엇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서양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동양의학적으로 무슨 약을 쓰거나 침을 놓거나 무슨 약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맨발로 그냥 걸은 것밖에 없는데 여기 그 어려운 난치, 검버섯 이런 게 없어지더라 이게야. 그러면 한쪽 의학에 편중된 사고방식을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한 건 서양의학, 그 다음에 만성적인 거 동양의학, 대체의학, 민중의술이죠. 그래서 의학 상식이 많을수록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아주 유리하다 그겁니다. 아주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손등에 검버섯 무슨 점 이런 거 있으면 가서 나가서 걸어보세요. 6개월 이상 하루에 30분 정도 쭉 걸어보면 손등에 있는 잡티 가서 물 치료하고 그런 돈으로 나가서 걸어다녀. 그거 물 한 병 이렇게 들고서 먹으면서 걸어. 그러면 6개월 정도 되면 손등 깨끗하게 다 없어져요. 얼굴이 또 화딱지가 났을 때 열 뻗치는 것 같아. 한쪽 의학에만 편중. 이거는 지금 서양의학에만 편중되면 이건 못 고칩니다. 그런데 동양의학 쪽으로 보면 간단하잖아요. 염기 부족이야. 그럼 찝찝하게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생식 먹으면 좋겠지만 여기 신장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배합비율을 달리해서 오행생식 하나 먹고 두 번째 소금 먹는 거야. 소금. 이게 간장, 된장, 고추장, 장아찌, 절임 음식 먹어 제끼는 거야. 세 번째 물 자주 먹어 혈액순환 잘 되게. 그리고 얘기했잖아. 나가서 걸어. 그러면 이건 웃긴 거야.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와서
소금물 끓여서 물 끓는 데다가 소금을 넣고 물을 좀 졸여. 그러면 소금을 더 넣어. 그럼 조금 더 졸여. 그러면 소금 농도가 아주 브릭스가 이거 뭐라 해요? 많아진다. 짙어지잖아. 거기다가 그 물 버리지 말고 지 혼자 쓸 건데 뭐 계속 발을 담궈. 그러면 내가 볼 땐 3개월 정도 되면 아마 앵간히 다 없어질 겁니다. 빠른 사람은 2주 만에도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손발바닥에 농포 이 고름 있다가 없다 있다 없다 만성적으로 이게 계속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돼요. 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런 거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 서양의학적으로는 불치병이며 이게 희귀질환으로 분류돼 있어요. 에? 희귀질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족력도 점검하고 식습관, 성장지역, 주변 환경,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음식물, 주변의 특이한 먹을거리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고 모든 질병은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질병을 알았으면 한 곳에 편중되지 말라. 서양의학에 편중되지 말라입니다. 서양의학, 동양의학, 대체의학, 민중의학. 그래서 병은 숨기지 말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고칠 수 있잖아. 지금 이거 동양의학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고쳤잖아요. 아니 여기 스테로이드 건선 치료제하고 스테로이드 쓰면 효과가 난다니까. 이건 콩팥과 연관이 돼 있다니까. 소금물과 연관이 돼 있고 실제 이런 사람들 몸 안에 염기 농도를 재보면 염기 농도가 낮다니까. 희귀질환 없이 지금 숨 쉬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돌아다니고 어디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자체가 행복입니다. 돈, 명예, 권력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거 갖고 있어봐야 죽을 때 이런 한 푼 못 갖고 갑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오늘이 가장 젊은 날, 가장 행복한 날인 것을 알고 즐겨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손발바닥에 노란 물집 생겨서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짭짤하게, 물론 달콤한 거 줄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짭짤하게 먹고 소금에 절이고, 아시겠어요? 간장독에 빠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마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이런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손발바닥 농포증. 고름이 터졌다 좋아졌다 터졌다 생겼다 터졌다 이런 반복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자랑하면 이런 치유 방법이 생기잖아요. 아시겠어요? 오늘 손발바닥에 노란 물집 생기는 손발바닥 농포증에 관해서 정리했으니 이런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짭짤하게 먹으면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치유시킬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치유하셔서, 아시겠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